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켈스의 대표이사 이동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회사로 주로 POC 진단에 관련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다른 체외진단 회사와 마찬가지로 2021년, 2022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2023년에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 하락으로 인해 전체적인 매출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2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매출이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의 회복은 기존 검진 제품과 다른 호흡기 진단 제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새로운 동남아, 남미 등의 신규 시장을 진출하고 있으며 신규 제품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4가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기반 기술은 POC 진단 기술과 고민감도 구현을 위한 전처리 농축 기술, 높은 정확도 구현을 위한 딥러닝 분석 기술, 그리고 정밀 진단 기술입니다. 이 4가지 기술들을 활용하여 빠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대응형 제품, 기존의 시장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시장 선도형 제품, 그리고 타액 및 자가 진단 플랫폼 및 클라우드 기반 분석 시스템을 등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OC 제품 중에 가장 대부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래피드 키트의 제조 기술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저희 당사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고, 이 래피드 시장의 특징은 현재 에보트와 SD 바이오센서가 약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적 국내 시장의 구조를 갖고 있고, 대리점 중심의 유통 구조와 낮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많은 생산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지속적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시장이 확대된 이후에 점차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래피드 키트는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저희는 딥러닝 분석 기술을 통하여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총 18개의 허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및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한국 에봇 래피드 진단을 국내 총판으로 하여 한국 에봇 래피드 진단의 대리점망을 활용하여 기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저희 당사의 주주이기도 한 대웅제약을 통해 베트남, 필리핀 등의 현지 법인을 통하여 공동 시장 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의 자체 온라인몰을 통해 의약품과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진단하는 키트입니다. 아직까지도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성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인플루엔자의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동시 진단 키트는 매우 중요한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가을에 제품 출시를 위해서 현재 식약처 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에이즈와 C형 간염 환자들이 좋은 약을 통해서 계속적인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꾸준하게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진단을 통해서는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고 사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타액을 이용한 HIV와 HCV 진단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평가가 진행 중이고 곧 수출용 허가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주로 매독의 동시 감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WHO나 ODA 시장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현재 임상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이 2가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해서 수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로포닌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트로포닌 I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진단하는 코티솔 진단, 빈혈을 진단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 진단 등은 딥러닝 기술과 연계하여 현재 제품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래피드 키트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전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주당 100만 개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래피드 키트, 특히 POC 진단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낮은 민감도의 문제입니다. 낮은 민감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저희는 샘플 전처리 기술을 이용한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샘플 전처리 시스템의 장점은 이니비터를 제거함으로써 진단의 적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농축을 통해 민감도와 검출 한계를 향상할 수 있으며 면역 및 분자 진단에 다 활용이 가능한 넓은 적용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전처리 시간으로 전체 진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낮은 에너지 이용을 통해 현장 진단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샘플의 전처리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지만 저희는 타겟 몰리큘의 특성에 따른 전처리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DNA와 RNA와 같은 유전자는 높은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고 온도와 pH 조건에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전처리 시스템인 아이언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이라는 전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하였고 단백질과 엔티바디와 같은 물질들은 좁은 영역에서의 온도와 pH의 조건에서만 안정합니다. 또한 소량 검출 시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적 투과막을 이용한 나노트랩 기술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아이언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노 채널에 이온들이 존재하고 이때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게 되면 특정 이온들은 각 극성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펌 셀렉티브한 멤브레인을 통해 특정 이온들만 이동을 시키게 되면 카운터 이온들이 특정 위치에 모이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농축이 가능하고 특히 몰리큘들은 차지와 분자량에 따라서 그 이동거리가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과 유전자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차이를 이용하여 분자 진단의 핵산을 추출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디스포저블 카트리지를 개발하였고 이를 퓨리프랩으로 해서 현재 허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퓨리프랩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바이러스 파티클이나 바이러스 RNA들 같은 경우에 한 10배 정도의 농축 효율들을 발생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분자 진단의 활용 시 LOD를 낮출 수 있고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ICP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 포함된 오리널 카트리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는 성맥의 감염증 현장 진단형 분자 진단 키트입니다. 소변 및 수압 검체들에서 PCR까지 총 30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타겟은 클라미디아와 임질을 동시 진단하는 키트입니다. 이러한 키트들은 현재도 면역 진단 시약이 존재하나 민감도가 60% 이내로 매우 낮고 저희는 이 ICP를 통해 진단 시간과 민감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클라미디아와 임질은 매년 WHO 기준으로는 1억 명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의료 시스템이 미비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POC 기술을 이용한 진단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투과막을 이용한 나노트랩 기술입니다. 다음과 같이 포러스한 바디 위에
세포막을 코팅하여 압력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1바 이하 낮은 압력을 줬을 때는 물 분자만 투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단백질에 대한 농축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1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해줬을 경우에는 BSA와 같은 일반 단백질들은 투과하여 농축되지 않지만 항체와 높은 파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림과 같이 농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압력을 통해 크기와 차지에 따라서 농축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저희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2023년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단순히 농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진단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단백질의 농도가 낮고 검체의 볼륨이 큰 타액이나 소변과 같은 비침습 검체의 전처리 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타액 및 소변에 포함하고 있는 항체나 혹은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기술들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저희 키트의 사용법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딥러닝 기반에 대한 분석 기술입니다. 최근에 최애 진단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은 현재 약 1조 원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고 매년 11%씩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외 진단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OC 진단은 대부분 육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단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진단의 정확도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진단시약의 결과창을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이미지를 획득하고 그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게 되면 클라우드 내에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미지 분석 모델과 결과 분석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 분석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분석 시스템은 이미지와 또한 그 결과 분석의 다양한 부분들을 전체 28,000개 정도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하였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2개의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모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총 1,500개의 이미지들을 확보하고 일반인 그룹과 전문가 그룹 그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정확도의 면에서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특히나 다음과 같이 아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낮은 농도의 것에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이미지를 전송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받고 그 결과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베이스와 iOS 베이스로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코비드-19 셀프 테스트에 적용하였고 허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모델과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였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홈 테스트 및 셀프 테스트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 이런 홈 테스트 및 셀프 테스트의 경우에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주관적 결과 판독에 의한 정확도의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 낮은 신호에 대한 부정확한 결과 판독과 누적 결과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분석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딥러닝 진단 분석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고, 개인별 헬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코비드-19과 같은 제품과 더불어 다양한 호흡기 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앞서 만들어진 그런 알고리즘과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학습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 소변으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임신 진단의 경우에는 초기 임신의 경우에 임신의 부정확도로 인하여 태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딥러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신 진단뿐만 아니라 배란일 진단이나 빈혈 진단과 같이 우먼 헬스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개발하고 있는 타액 진단 키트에 대해서 HIV와 HCV에 대한 딥러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들은 만성 질환으로 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AI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코티솔 진단을 통해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서 스트레스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아이템들을 통해서 빠르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부터는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곳은 엑소점입니다. 엑소점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DNA나 mRNA, 마이크로 RNA, 롱 코딩 RNA, 단백질 등 다양한 세포의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서 진단이나 치료 분야에서 되게 많은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관심이 있는 것은 뇌졸중 진단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진행되는 하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될 수 있고, 대부분은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고령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진단 방법으로는 CT나 MRI와 같은 영상진단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진단법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하루에 진단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방법에 따라서 의료 비용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22년 약 2조 4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세포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엑소점을 컬렉션해서 그 엑소점 안에 있는 마이크로 RNA를 진단함으로 해서 뇌졸중의 발병 원인과 발병 치료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의 엑소점을 컬렉션하고, 그 엑소점 안에서의 마이크로 RNA를 NGS를 통해서 분석한 후에, 이 분석하게 되면 마이크로 RNA는 대략 약 한 3,000개 정도의 마이크로 RNA가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 발현율이 매우 낮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략 한 1,000여 개 정도를 필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통계적 분석과 기존의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의 비교를 통해서 대략 10개 정도의 마이크로 RNA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된 10개 마이크로 RNA는 머신러닝 평가 모델을 통해서
개별적 성능들을 평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뇌졸중 마커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개의 발생 기전을 통해서 된 마이크로 RNA와 공통적인 부분들까지 해서 총 10개 정도의 마커들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마커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성능 검사를 통해 진행했을 때 대략 90%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되어 있는 이 마커들을 RT-PCR 키트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이를 통해서 조기 진단 혹은 기전 진단 그리고 예후 진단에 대한 부분들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의 성장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4가지의 핵심 기술을 통하여 중기, 단기, 중기, 장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2018년 3월에 창업을 했고, 현장 진단형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기반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9.8억입니다. 현재 인원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코넥스에는 2021년 11월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조직입니다. 제가 CEO를 맡고 있고,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가 CTO를 맡고 있으며 경영, 영업, 연구소, 인허가, 생산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이래 저희는 4차례 투자를 진행하였고, 그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2021년, 2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25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동안 개발하였던 전처리 기술과 AI 진단 분석 기술을 통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논문을 게재한 상황이고, 총 14건의 14항목에 대해서 28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주주 구성입니다. 총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서 410만 주 정도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고, 제가 최대 주주이며 한국투자파트너스와 KB인베스트먼트가 주요 주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